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 반도체 주가는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의 경우 오늘 조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올랐고 삼성전자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쉬어야 경제다, 더 쉬운 경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. 정철진 평론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세요. 네. 반도체, 이게 하도 자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어떤 거고 왜 중요한 건가요? 우리 인간의 뇌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억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요. 네. 또 한켠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지시와 명령을 내리잖아요. 네. 이제 반도체를 이제 뇌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뇌에서 뭐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네.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,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. 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 CPU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에 대한 뇌를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게 되는데 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,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사물에 다 장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앞으로는 모든 물건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.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통신 회사에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뭐 이거 틀어줘, 꺼줘, 불 켜줘. AI 스피커. 예, 그게 실은 다 뭐냐면 그 AI 스피커와 연동돼서 우리의 전등이라든가 우리의 TV라든가 우리의 세탁기가 다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럼 뭘로 소통하겠습니까? 그 기기에 다 반도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뭐 차세대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뭐 그런 재료인 것이죠. 뭐 우리 삶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의 전부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물건에 들어가는 뇌 이해가 쉽습니다.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일본의 보복에서 시작이 됐지만 철저하게 딱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그 세 가지 품목 앞으로 8월 2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정확히 우리의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일본이 왜 이러는 걸까?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정치적 의도를 경제적으로 공격한 것인가?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또 한 측면의 상황들, 즉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는 하지만은요, 당장 90년대,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일본의 도시바 반도체부터 해서 일본이 꽤 지금 우리 자리에 있었습니다. 미국 뭐 인텔 등과 함께 이걸 우리가 다 역전해가지고 뺏어온 거거든요. 그렇다면 혹시 일본이 아예 이번 사건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서 자국의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또 꾀하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하나씩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예. 일단은 뭐 당장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쪽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가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그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. 왜 그런 거죠? 이제 이걸 두고 참 갑론을박도 많이 하고 있고요.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럴까? 미스테리라는 표현도 있고 아예 일각에서는 이걸 좀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.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. 일단은 7월 1일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에 대한 구체화를 한 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한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. 왜냐하면 저기 7만 원에서부터 7만 8,500원인지 오늘 좀 빠지고 종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죠. 이 자칫 그 세 가지 품목 7월 이후에 아직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레지스라든가 에칭가스라든가 폴리이미드 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를까? 떨어져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 하나가 좀 있는 것이고요. 이제 또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추이입니다. 저게 순매수 양인데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순매수. 샀다는 순매수입니다. 하고 하루 지금 매도한 게 보이죠? 그게 29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오늘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
지금 한 달 동안에 알고선 일본의 경제 보복을 알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샀는데 저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9천억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1조 원을 삼성전자를 사들였다.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. 예.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거는 뭔가 이건 분명히 뭐지? 예, 이건 뭐지? 이게 왜 이러지? 왜 외국인들은 샀지? 왜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르지? 네. 여기에 대한 뭐 한 두세 가지 해석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왜 어떤 그럼? 해석이죠? 네. 이제 첫 번째 해석 이게 이제 다수설이자 뭐 가장 뭐 정설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, 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일부 품목에 있어서 반등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아니라 현물가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D램이라든가 가격은 굉장히 많이 2018년부터 거의 급락, 폭락에 가까웠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저거는 이제 D램 중에서도 DDR4 8기가짜리 하나만을 좀 상품을 본 건데 네. 오히려 한 20%가 급등했잖아요. 네. 예, 저렇게 된 상황이니까 실제로 뭐 8월부터 하면 대폭락이기는 하지만 네. 저게 왜 그런가?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,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반도체 수요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앞서 네.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우리의 뭐 쌀이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동안 호황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생산 설비를 늘려서 어마어마한 재고량을 지금 떠안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재고 부담을 좀 소화할 만큼의 수요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.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나왔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. 이제 일본이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건다. 네. 그럼 앞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겠죠. 네.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엄청나게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이었는데 생산을 덜 하게 된다면 이 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빨리 소진되겠죠. 소진되겠죠. 네.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, 나아가서 메모리 반도체의 악재인 이 D램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락이 네.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현물 벤더들, 유통상들이 그런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뭐 물량을 붙잡는다든가 어떤 있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최근 한 3주간에 이 메모리 반도체 일부 품목에서 가격이 급등이 나오게 되니까 네. 실질적으로 요즘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매매는 뭐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한다기보다는 가령 뭐 반도체 지수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ETF라고 하죠. 상장지수 펀드성의 이제 그런 매매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산다. 산다. 네.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상승했고 2, 3주 동안. 또 그다음에 향후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재고를 해소하는 네.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 두 네.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네, 말씀하셨죠. 그래서 샀고 그런 기대감에 하이닉스 주가는 올랐다. 예.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그 그래프에서요. 네. 그 6월 기준 3.4달러였던 것이 7월 24일 기준으로 3.7달러. 네, 그러면은 지금 저기 10% 더 올랐죠. 조금 예, 더 오른 건데 예. 23% 예. 급등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? 저게 이제 3점 아마 공사에서 더 올랐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? 네, 그런 알겠습니다. 상황일 것 같은데 예. 저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가장 많이 오른 상품 하나를,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메모리 예. 반도체.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저 품목을 고른 것이고, 뭐 덜 오른 것도 있고요. 네. 또 최근 한 2, 3일간은 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현물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일본이 결국에는 뭐 장기전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? 이제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요. 또 외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상승에 베팅을 하느냐? 바로 그겁니다. 예. 일본이란 나라가 결코 이걸 장기전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데 베팅한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현재 글로벌 산업계, 특히 IT 첨단 산업은 반도체 생태계입니다. 네. 즉 일본이 핵심 소재를 뭐 우리에게 공급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그럼 네.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 또 들어갑니까? 우리 스마트폰, 뭐 애플이 만드는 또 아마존에 있는 시스템 이런 데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체인이 이제 짜져져 있는데 일본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공급을 끝까지 안 해요. 그럼 대한민국에 반도체 공장이 씁니다. 네.
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급등하고 폭등하고 난리가 나겠죠. 왜냐면 이제 못 만들게 되니까. 네. 그럼 당연히 원가 부담 때문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줄줄이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본의 행태들을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뭐 체면도 중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약에 저런 사건을 일으키면 세계적인 악동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욕을 먹을 배포가 있냐. 일본이 아마 이 정도 하다가 지금 멋모르고 했지만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까지 9월, 10월까지 끝까지 그 반도체 세 가지 품목을 붙잡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. 네. 근데 이런 조금의 이제 낙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네.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매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. 특히 미국은 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. 수급이 다 깨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되는데 네. 일본은 그 정도의 용기는 없을 거다. 어느 그래요? 정도 선에서 타협할 것이다. 뭐 이런 게 한 두 번째 정도 해석이 됩니다.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디램의 그 점유율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굉장히 크죠.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85%, 80%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저기 두 회사가 이제 정말로 못 돌린다라고 하면 남은 것이 뭐 마이크론, 뭐 대만의 일부 정도인데 상상하기가 힘들죠. 이 네. 디램 공급에 있어서는 또 이 고급 디램의 수준을 못 따라잡거든요. 그 웬만한 회사들이 뭐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는 못 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됐다라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. 네. 그런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이 또 더 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제 그게 세 번째 뭐 의견들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. 네.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어쨌든 사고 있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순매수인 것이고 만에 하나 어떤 악재 사인들, 즉 가령 일본이 최악의 경우 한 10월까지 정말 수출을 안 한다. 안 한다. 네.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멈춘다. 이 정도까지 위협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 거다. 매도에 네. 나설 것이기 때문에 네. 일단 주가라든가 외국인들의 이 수급만을 보고선 향후 시장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. 이제 이런 좀 주의와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급속도롭게 나온 것이 미국 관련 음모론들인데요. 음모론이에요. 네, 음모론이자 앞으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한데 음모론이지만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.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. 네. 왜냐하면 최근에 좀 모습들을 보면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이번에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세간의 또는 음모론의 핵심이 뭐냐? 미국, 대만, 일본이 일단 한 편을 먹어서 예. 미국, 대만이 중국의 화해를 어쨌든 요번에 뭐 완전히 뭐 눌러놓는다. 네.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. 이 둘이 뭐 호흡이 맞았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도 있고 과거에 인텔 뭐 한때 잘 나갔던 곳이었었거든요.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일본은 최근에 도시바 반도체 이름을 바꿨습니다. 네. 한미일 연합 완전히 회사가 뭐 망해가지고 예. 우리 SK 하이닉스도 들어간 이제 한미일 연합 자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회사를 해서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바꿔서 키옥시아. 예, 키옥시아. 네. 키옥이 기업, 메모리. 네. 그 다음에 시아라는 게 이제 그 가치가 있다라는 뭐 엑시아를 합쳐서 만졌다는 건데 이걸로 이제 도쿄에 다시 한번 도쿄 증시에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자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택도 없죠.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아성이 거의 뭐 이건 신의 영역으로 쌓여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번번이 저 뭐 도시바를 가지고 일본이 도전해봤지만 안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일본이 이런 최악의 뭐 꼼수 중에 꼼수죠. 아예 이거 수출을 안 해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걸 미국이 실은 방관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도 10월, 11월에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세 번째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뭐 이것이 뭐 음모론이라고는 표현들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다만 그 미국이 만약에 그런 단계, 그 큰 틀에서 어떤 반도체 산업 지형 자체, 점유율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은 그동안
미국 기업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상당히 때문에 크죠. 네, 네, 그 그래서 부분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것은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뭐 한 건이라도 좀 뭐 통관이 됐다라든가 이런 네. 이야기가 들리면 좋겠는데 당초에 시작됐을 때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3개월, 4개월은 버틸 수가 있다. 네. 또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도 좀 시도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다 이미 그 나왔던 게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잖아요. 1, 2월에 큰 대비를 했었을 것이다.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낙관적이고 안심적인 해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네. 네. 이제 과연 정말로 일본이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? 네. 뭐 11월, 12월까지 수출을 안 할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또 부품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중장기적으로. 대응이니까 네,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잘 고맙습니다. 들었습니다.